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지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땅지자, 흔들릴 진자, 우레진자 그래요. 여기서는 흔들릴 진자로 해석이 됩니다. 땅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현상, 그걸 지진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지면이 진동하는 현상, 지각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일어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국토 정중앙 괴산에서 올해 최대 규모 4.1 해가지고 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조금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진은 어떤 원인에 의해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이죠. 특히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질 때 일어나요. 소시지 양쪽 끝을 잡고 구부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살짝 구부리면 탄력성이 있어 잘 휘죠. 하지만 계속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고 휘어졌던 부분이 원래로 돌아가죠. 이때 손에 작은 떨림을 느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지층이 힘이 많이 받으면 끊어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발생해요. 이 밖에 큰 산이 만들어질 때 또는 화산이 분출할 때 땅이 꺼질 때, 또 폭발물이 터질 때처럼 여러 원인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 밑에서 몸을 숨기거나 또는 어떤 튼튼한 어떤 그 건물 그 밑에 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건물도 무너져서 막 이렇게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건물이 없고 뭐 한적한 곳에 그런 데서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지진 대비가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 지진 또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땅지자요. 우리가 전 강의 오지에서 나온 그 땅지자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땅지자를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땅지는 7급에 있어요. 이게 국어사전 의미는요. 땅은 바다를 제외한 묻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 외의 땅이죠. 땅 외의 바다 이렇게 돼 있죠. 지구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냐면 흑토예요. 흑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어조사 야자예요. 근데 어조사 야자는 여기서는 그 뱀 또는 둥글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뱀을 의미해요. 뱀. 근데 뱀을 의미한데요. 우리가 땅이 습성이 그래요. 땅이 겨울에 막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얼었죠. 땅 밑에도 얼잖아요. 땅 밑에도 오는데 이게 이제 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서서히 녹아요. 그럼 녹으면은 그 얼었던 그 물기가 이제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봄에 이제 기온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온도 올라가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막 울부락불락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아린아린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아지랭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수증기, 이제 그 땅에서 얼었던 땅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게 마치 뭐냐면 뱀이 막 꼬불꼬불 이렇게 가는, 지금 뱀이 이렇게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는 모습처럼 뱀이 꼬불꼬불 이렇게 가듯이 아지랑이, 수증기가, 기온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뱀처럼 수증기 또는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땅지자예요.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땅지자 이제 우리를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땅이 이제 뱀도 되고 또 둥글다 그랬죠. 둥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흑토자니까 이게 흑토자인데, 흑토. 이거 8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흑토자는 이게 우리가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이렇게 줄기와 잎이 발생이 되죠. 나오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줄기와 잎이 발생하는 것이죠. 땅에서 줄기와 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흑토자입니다. 그래서. 자, 흑토자.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그게 바로 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흑토자에 해당된다. 그런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또아리예요. 이게 또아리인데, 또아리. 또아리는 뭐냐면은 옛날에 시골에 그 엄마들 또는 아낙네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이게 또아리를 얹어놓고 거기에 이제 물동이를 올리거나 어떤 물건을 올려서 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안 아프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도너츠 형식적으로 동그랗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뱀도 이렇게 지금 몸을 막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모았어요. 동글동글 이렇게 머리를 모읍니다. 아니, 몸을 이렇게 꼬아요. 둥글게 이렇게 모아요. 이런 걸 이렇게 생겨 둥글게 뱀이 이렇게 둥글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또아리를 틀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둥근 것처럼 이렇게 또아리처럼 이렇게 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뱀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뱀이니까 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둥글다 그런 뜻이 됩니다. 둥글다. 왜요? 뱀은 몸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구부리니까요. 예, 그래서 둥글다는 거예요. 예, 둥글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이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둥글게 트는 모습을 한자로 이제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한자 뱀이 또아리를 트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예, 글자화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뱀도 의미하고 둥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 상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상 해석은요, 한자상이 이게 뭐냐면 어조사라는 건데, 어조사는 말씀 어자 도울 조자예요. 이게 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사자죠. 예, 그래요. 그 말을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한자 문장에 예, 중간에 끝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말을 연결해 주는 거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느냐 예, 의문사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이다, 뭐뭐 도다, 또한 뭐 이렇게 해서 예, 접속사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예, 여자사 야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어조사 야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이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뱀도 되고 둥글다 그런 뜻인지 왜 그러는지 증거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 활궁자입니다.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활 모양을 이제 활궁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둥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둥글다. 예, 둥글다 그런 거예요. 이게 활이 둥글다? 지금 활이 둥글지는 않죠. 보면은 여러분이. 근데 활은 이제 활씨를 이렇게 걸었을 때는 이런 형태의 활 모양이 생겨 있죠. 모양의 형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씨를 풀거나 늦추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활씨를 풀어버리면은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반대로 이렇게 씨를 반대로 딱 걸면은 이런 형식이 됩니다. 시위를 걸면 이렇게 되고 시위를 풀면은 이렇게 둥글게 돼요. 그래서 활이 둥글게 됐을 때는 시를 늦췄을 때 그러는 것이니까 늦출 이자입니다. 늦출 이자예요. 요건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둘 다 난데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인이에요, 이게.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뱀을 의미해요. 자, 우리 뱀이 무섭죠? 뱀이 징그럽고 무섭고 차갑게 느껴지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뱀은 독이 있어가지고 또 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뱀이다. 여기서 지금 뱀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볼만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화를 냈을 때, 예, 좀 무섭죠. 그 다음에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화를 내는데 정말 난 화낼 때가 제일로 매력적이고 제일 좋다. 나는 잘생겼다고 한다. 제일로 예쁘다고 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화낼 때만, 멀쩡할 때는 그러지 않은데, 멀쩡할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내가 화를 낼 때가 더 예쁘고, 더 잘생겼다고, 덜 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세상은 이런 일이 아니면은, 저기 나가봐야 돼요. 음. 대부분 다 화를 내면 무섭잖아요. 차갑고. 그런 거, 뱀처럼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타짜입니다, 이게. 달을 타짜예요. 예, 5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거는 말맞자입니다. 말마. 말은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맞자는. 자, 요거는 둥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둥글다. 자, 둥글다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말을 달릴 때 그 발 모양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발을 이렇게 쫙, 앞발과 뒷발을 쫙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 이렇게 말은 달립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므릴 때 앞발과 뒷발이 이렇게 둥글게 모아져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이 둥글게 다리가 모아지면서 달린다. 그래서 달릴 치자입니다. 달릴 치. 예,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물수죠. 물수. 자, 이거는 둥글다 이렇게 색이 됩니다. 둥글다. 네. 자, 그래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게 물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뚝을 이렇게 둥글게 쌓아놓는 거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가운데 물이 이렇게 있고 솟아오르고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뚝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걸 못지라고 그래요. 못. 그래서 이거는 못지자입니다. 못지. 예,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연못 할 때 못지예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방방이죠. 사방방. 네모방, 사방방, 방법방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방방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둥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둥글다. 예, 둥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잔치라든지 이게 친척 지인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막 마당에서 둥글게 앉아가지고 막 돼지고기지 뭐 맛있는 음식 술과 대접을 하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잔치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누나, 동생, 뭐, 이렇게 이제 시집 장가를 가갖고 멀리 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전부 지인들이, 친척들이요. 그러면 옛날에 결혼식을 할 때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마당에 쫙 불러서 하려면은 사람들 사방에 훑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방에 훑어져 있는 친척들을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마당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해서 하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베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베풀 시자입니다. 베풀 시. 예,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릴 진짜요. 그 다음에 우레 진짜, 흔들릴 진짜 그랬죠. 자, 우레 진짜, 흔들릴 진짜는 3급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지진이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흔들린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으면요. 큰 소리나 충격이 어떤 사물이 울리게 하다 그래요. 큰 소리나 충격에 의해서 그게 울리는 현상을 흔들린다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한자성 해석은 뭐냐? 그럼 한자성 해석을 보면은요. 맨 위에가 비우자입니다. 비우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별신 또는 지지 진짜입니다. 예, 지지 진짜도 되고 그래요. 지지진이라는 것은 우리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요.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갱신, 임계 이게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축, 인묘, 진 여기 진 그 진짜가 지금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별신도 되고 천간에 지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별신자가요. 이 별신자가 이제 그 하늘, 그건 별은 하늘에서 뜨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늘에, 넓은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늘.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렇게 넓은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어느 때 와요? 비는 하늘에 구름이 껴가지고 거기에 수증기가 모여서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구름이 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그 천둥과 번개도 치죠. 그렇잖아요. 천둥과 번개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치는 거예요. 번개를 치면서 쫙 우르륵 게 반짝 빛이 나면서 우르륵 쾅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우르륵 쾅쾅 할 때 우리 창문에 흔들리는 거 여러분 못 봤어요? 여러분이 못 봤다면 한번 보세요. 못 봤다면. 나중에 또 이렇게 천둥 번개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또 구름이 깨가지고 천둥 번개 치잖아요, 여러분. 예? 그때 진짜 창문이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우르르 쾅쾅 할 때 덜덜덜 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가 이해가 안 간다. 뭔 천둥 번개를 치는데 뭐 유리창이 흔들리? 나는 안 흔들리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천둥 번개가 쳐도 가까이서 안 쳤고 좀 멀리서 떨어졌으면 덜 흔들리거나 안 흔들리거나 덜 흔들리거나 그러겠죠. 좀 근데 조금 가까이에서 터졌다, 그 천둥 번개가 터지면은 소리도 무섭고 그 소리에 의해서 창문이 막 흔들립니다. 예,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흔들릴 진짜도 되고 천둥 번개, 우레는 천둥 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레라는 것은 천둥 번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 반짝 번개를 치면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는 게 천둥 번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약간 흔들려요. 그때 꽝꽝 소리 날 때. 그래서 흔들릴 진짜도 되고 우레 진짜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진에서는 여기서는 흔들린 진짜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진짜, 우레 진짜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아이고. 자, 이제 흔들린 진짜를, 이제 자세하게 또 분해를 해볼게요. 자,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그 비우자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우자인데, 이게 비우자죠. 비우자입니다. 이거는 5급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우자에, 요 일자가 있죠. 요 일자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 그러니까 일자는 하늘도 나타내고 땅도 나타내고 사람도 나타내고 일자 모양, 수평선, 지평선 또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다양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건건인데 이게 수건건이에요. 수건, 건.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수건인데요. 수건의 폭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를 나타내는 게 수건건이에요. 이렇게 폭이 넓고 이렇게 길게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에 수건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구름이 넓게 수건처럼 넓게 이렇게 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죠. 그 다음에 구름이 수건처럼 이렇게 넓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수건처럼 넓게 폭이 넓고 길게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비우자예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넓은 구름이 껴가지고 그 중력에 의해서 수증기가 모이는 거죠. 그 수증기, 그 중력에 의해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비우자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애우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 이거는 진짜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글자화한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언덕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별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지금 앉아서 별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별신자, 별신, 지지, 진자라고 그랬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수레 진사오미의 진, 그 진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신자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별신은 이게 별을 지금 하늘에 지금 밤하늘에 별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별이 이렇게 떴다고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이게 지금 실제로 떠 있는데 그 화면상에서 지금 잘 안 나타나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별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죠. 그죠? 이렇게 떠 있다고. 자, 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별신자를 이건 이제 3급에 있는데요. 별신자를 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민어모변이라고 합니다. 이거 민어모변인데 요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같이 생기는 게 뭐냐면 산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덕을 의미해요. 민어모변인데 언덕을 의미해요. 한자는 어떤 그 모양을 민어모변인데 민어모변이 그 언덕 모양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언덕 모양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이 앉아서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언덕에, 이렇게 높은 언덕에 하늘을 관찰하는 모습이다. 왜요? 하늘 높은 언덕에 올라가야 전체 하늘을 보이죠. 이게 밑에 있고 막 주변에 건물이 막 있으면 하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봐야 넓은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죠. 환하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은 언덕을 의미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일자가 있죠. 여기 일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하늘을 나타내는 거, 하늘. 아까 일자 하늘도 나타내고 땅도 나타내고 사람도 나타내고 수평선, 지평선, 일자 모양 형태의 물건, 그 다음에 그 하나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하늘에 별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늘을 의미한다. 일자는 하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뭐냐면요. 예. 여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예, 사람을 의미해요.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언덕에 이렇게 생기는 언덕에 사람이 앉아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본다. 그래서 별신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사람이냐? 이게 왜 사람인지를 증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어른장자입니다. 어른장. 8급에 있어요. 또 긴장이라고도 하죠. 긴장. 네, 그래요. 어른의 그 시험이, 하얀 시험이 길게 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를 시험을 의미하고,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울 외자예요. 자, 이게 두려울 외자, 이게 밭전자가 이제 그 어떤 그 밭을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밭전자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막 그 귀신 막 무서운 뭐 하회탈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얼굴에 무슨 하회탈 무서운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 하여탈 무서운 막 호랑이 같은 거라 용이라든지 아니면 막 괴물 같이 막 귀신 같은 그런 탈 있잖아요. 그런 탈을 사람이 쓰면은 무섭죠.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울 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서도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자는 하늘을 나타내니까 사람이 언덕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본다. 그래서 별신자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별신자가 드러나는 한자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별이 우리 보면은 별신자는요, 이런 거예요. 공천점이 뭐냐면 넓은 하늘에 있잖아요. 넓은 하늘에 별이 하나 이렇게 떠 있어. 별이 뭐 여러 개 떠 있죠. 뭐 하나만 떨어 있겠어요. 뭐 많이 떠 있죠. 별이. 그러면 넓은 공간에 별은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 하늘에 비해서 조그맣잖아요. 별은. 그러니까 넓은 곳에 큰 것에 작은 것. 예.
큰 것에 작은 것, 작은 것. 큰 것에 작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넓은데 별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에 작은 것이죠. 그래서 별 신자도 되지만 큰 것에 작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예, 그래요. 진짜로.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또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래 별 신자인데 이게 지금 큰 것에 작은 것. 자, 큰 것에 작은 것 이렇게 합시다. 큰 것에 작은 것.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달월인데, 달월. 우리 고기육변도 된다고 그랬죠. 고기육. 그래서 우리 신체 일부 또는 사람 몸 그런 걸 나타내는 거, 살, 고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고기육변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신체 일부 중에서 큰 거 중에 작은 것 그렇게 의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크게 있죠. 얼굴이 크게 있죠. 거기에 이제 입술, 여기 이제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입술, 입이 있죠. 입이. 그렇죠? 큰 얼굴에 입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나 입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잖아요. 큰 얼굴에. 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것에 작은 것, 이 우리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얼굴에 입술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입술 순자입니다. 이게 입술 순자인데요. 입술 순자예요. 입술 순자인데 이건 3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전체 큰 얼굴에 비해서 입술은 조그맣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술 순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손수자예요. 손수. 그 다음에 요거는 큰 거에, 예, 작은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뭐 일을 하거나 뭐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손으로 할 수 있잖아. 때리거나 짚거나 뭐 손으로 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손재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의미하니까 손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근데 여기 이제 김홍도 씨름 그림인데요. 우리가 김홍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김홍도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작은 것, 딱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김홍도 그림을. 김홍도 화가 옛날 화가고 그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실험 그리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넓게 알려진다. 그런 뜻이죠. 예? 한 사람이 작은 것, 한 사람이 크게 넓게 알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손재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떨칠진. 떨칠 진짜입니다. 떨치다 그런 것은 유명하다 그런 모든 사람이 잘 안다 그런 뜻이에요. 유명하다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큰 거에서 작은 거니까 작은 거는 이게 손재주가 그 김홍도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이 시름에 대한 그 그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쳤잖아요. 명성을 떨친 거 아니에요. 그게 떨칠 진짜예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그 다음에 이것은 큰 것에서 작은 것,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자 몸인데요. 지금 여자 몸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자 몸은 큰데, 여기 아이가 조그맣게 이렇게 배 있죠. 그래서 이거 큰 것에서 작은 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아이벨 신자입니다. 아이, 예, 벨 신자. 예, 아이벨 신자예요. 그래서 임신할 때 이 신자를 쓰는 겁니다. 예, 1급에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큰 것에서 작은 거,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충.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벌레는 이건 지금 뭐냐면 이무기예요, 이무기. 예. 이무기. 예, 이무기라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상상의 동물이에요. 이무기라는 동물이. 근데 이무기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고 하는 그 벌레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 한자상은 이무기를 이게 벌레로 본 거예요. 예. 이무기를 이제 벌레로 보는 건데 이무기가 예,
물속에 살다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뭔 잘못을 해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그 하늘로 올라가면 용이 되는데 하늘로 못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별신자로 쓴 것은 아주 넓고 큰, 그 하늘은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이무기가 사는 연못은 적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큰 것으로 못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큰 하늘로 큰 것으로 올라가서 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무기가 잘못으로 인해서 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걸 이제 이무기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못 가고 그냥 그 연못에 작은 곳에서 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큰 곳에서 못 가고 작은 곳에서 산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벌레처럼 생긴 게 그게 바로 이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기 신자입니다. 이무기 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많은 그림과 글자로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